지금 왜 조상님들한테 명절 때 제사 지내? 너 지내고. 너 지내고. 너 지내? 그래 지내죠. 언제쯤 하실까? 식사랑 너무 많아가지고. 산소도 가고 제사 지내잖아. 사수도 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새는 이제 거의 그 조상한테 제사는 다 안 지내고 이제 명절 때만 되게 지내잖아. 네, 맞아요. 요새 그렇게 바뀌었어. 이제 아버지 제사는 또 지내지. 아버지 제사 정도는 이제 지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저기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제 참 제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사실은 그건 제사라는 거는 뭐냐면 목적이 돌아가신 그 분에 대해서 뭐 은혜를 좀 생각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쁘게 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보통 보면 요새 보면 그 제사 때문에 제삿날 많이 싸워. 가족끼리도. 아, 맞아요. 그래. 그게 왜 싸우냐면은 행위 때문에 그래. 행위. 너 누구는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이제 그건 뭐냐면 본인이 꼭 있잖아. 그 불효한 사람들이 제삿날 많이 울어. 제삿날 많이 울고 또 이제 그 장례식장 많이 울고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부모한테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러면 항상 이게 비교가 되걸랑. 근데 조상을 부모님을 지금도 막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똑같걸랑. 그러면 그 부모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참 아들일 때 이럴 때 그게 참 제사가 되는 거야. 참 아들. 야, 나만 온전히 있어봐. 내가 뭐 이런 거지. 내가 엄마한테 매달 찾아보지 않고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린다. 그거보다 자기가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더 효도 아니겠어. 부모의 마음은 뭐냐? 그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그 유대인 있잖아, 유대인. 요새 중동 전쟁이 진짜. 유대인은 있잖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혈통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이거는 자기 2세를 놔도 교육을 그렇게 꽉꽉 시키는 모양이야.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전 세계 그렇게 흩어져 있어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가스실에 들어가도 절대 잊어먹지 않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대단한 어떤 프라이드. 그러니까 야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우리는 일제 36년 아니잖아. 30년 조금만 더 있어. 한 100년만 가면 우리나라 완전히 동화돼서 우리나라도 없을걸? 그냥 중국이나 일본이나. 야.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엄마를 통해서 그 배우기 말고 저기 함께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그냥 점심 시간이 있으니까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엄마를 통해서 뭐 경혜 이모가 부탁을 했나 봐요. 간증을 해달라고. 이거 돌아온 일요일날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막상 하다니 할 게 다 학교 이야기인 거예요. 주제를 딱히 제가 전에는 옛날에 줌이랑 스카이프 아니면 이런 뭐지? 다른 앱을 사용할 때 있잖아요. 스카이프 이런 거. 스카이프를 사용할 때는 중고등부 줌에서 제가 그때는 말씀 1시간 반짜리를 한 적 있어요. 제가 그때는 말씀 종이를 주니까 읽어보고 대충 요약해서 어떻다라고 말씀한 적 있는데 간증을 하자니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1학기 때는 제가 대표 간증이었나? 아무튼 뭐 부탁 받아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 학년이니까 그냥 뜯기고 그냥 짧게 1, 2분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분량이 한 30분, 대략 30분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자니 막막해서 콘티를 어떻게 짜을지 참. 언제 했는데? 돌아온 21일이요. 거 가서? 네. 그러니까 날짜가 이런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알려주는 게 이번에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경혜이모랑 통화를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음. 이제 저를 이제 기타 정리하니까 좀 다 젊은 애들 이야기 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저 말고 많단 말이에요. 서영 선배도 계시고 뭐 등등등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가 어떤 애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혜 이모가 누구야? 차경이 뭐요? 아, 차경혜. 근데 일단 남경민이라고 해놓고 그래프를 다 그리면은 뭐 다 연기, 무용 뭐 다 예술이라서 막상 말을 어떻게 끄느냐가 되거든요. 나이도 내고 그리면은 뭐 입시, 뭐 예술, 뭐 다 공연 이래가지고 말을 어떻게 꺼내냐가 관건이 됐단 말이에요. 약간 좀 막막하게 됐어요. 약간 과제 아닌 과제가 돼버려서. 아니 뭐 있는 대로 저기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되지 뭐.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들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 자기가 이게 솟아나서 해야 되는 거야. 솟아나서. 의무적인 게 아니고. 자기네 지금 네 말대로 뭐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런 거, 그지? 그래도 이제 억지로가 되고 어떤 법이 되는 거지, 법, 율법 이런 게. 그래도 니만큼 뭐 저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 자기만큼만 얘기하면 되지 뭐. 어렵다. 그래 이제 유대인 얘기하다 말았지. 네. 그 유대인은 그래서 유대인이 그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 다른 것하고 전혀 타협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 유대인의 성전에 못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가다가 보면 자손들이 이렇게 혼혈 쪽이 많이 생기잖아, 그지? 다른 이방인들하고 뭐 지금 유대인들도 뭐 그런 게 많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저 혼혈 쪽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자기가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자기가 엄마나 저 유대인은 모계를 따르지 모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건 확실히 유대인이야. 아빠가 유대인이면은 이제 진성 유대인은 아니고 그렇게 친다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혼혈 쪽이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하고 옆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했어. 거기에 그래도 이제 자기네가 유대 계통이니까 여기에 성전을 짓고 그 제사를 지냈걸랑 예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거지. 아니 그 유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혼혈 쪽이니까 거기서 못 하니까 그 그림산에서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참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맞는 거냐? 그럼 우리도 거기는 성전이 아니다. 그리심산은 여기라야지 진짜 성전이고 여기서 옛날에는 네. 성전 안에다가 성전에 가야 꼭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걸랑. 그럼 성전 바뀌면은 그럼 거기서 안만 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의 관념 속에. 왜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뭘 줬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줬잖아. 그 법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보고 나와서 그것을 백성한테 알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이제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성전을 갖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인정하고 여기는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참 예배가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게 명답이야. 왜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도 말고 야 그런 말 어떻게 했냐 그때 유대인이 다 모든 유대인은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때다 이거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때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실로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 이렇게 답했어.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여자가 질문하니까 야 그러니까 그걸 말을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행위 그다음에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참 예배는 뭐야? 아들이어야 돼, 아들. 아들이 되면 우리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아들이 아버지한테서는 아들이 참 예배야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들로 딱 드러나면 그게 진짜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 뭐 제사 우리나라도 이게 유교적인 게 너무 형식만 가져왔어. 형식. 처음에 한 사람 아닌지. 야, 옛날에 우리 제사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있잖아.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맞아요. 그걸 지킨다 그랬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상복 3년에 한 3일도 못 지킨다. 3일은 하잖아요. 근데. 어? 저희 3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하잖아, 3일. 네. 3일 근데 짜리. 3년을 어떻게 하냐? 그럼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뭐 옛날엔 다 그래야 되잖아. 옛날에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행위를 보면 아무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그걸 만든 사람은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였을 거라.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프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3년상을 옆에다가 그 산소 옆에 집을 져놓고 니 알지 옛날에 니는 잘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옛날엔 산소 옆에 알아요. 이렇게 그 오두막집을 져놓고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효자 중에 효자지. 응? 그런데 그게 전해오고 내려오면서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나오는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3년 무조건 있어. 자기가 있기 싫은데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3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저 제사를 지내면 막 싸운다 그러잖아. 어디 가족과 그냥 불화가 일어나고 네가 아버지를 들모셨니? 너 때문에 돌아갔니?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 어떡하니? 가. 50분이에요. 그래. 파이팅. 자, 화이팅. 빨리 가. 얼른 가. 다음에 또 봐. 그리고 영과 실제로 된다니까 내용이지, 내용. 내 자신이 아버지한테서는 아들. 그 다음에 스승한테서는 제자로. 이렇게 그냥 그 관계가 올바르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스승님인데 관계에서 네가 확실히 제자로서 있을 때, 예를 들어 가르친다. 그럼 공부 잘하면 내 기쁨이 되지, 뭐, 나를 뭐 다 따로 공부,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직장에 좋은데 잘 가는 거. 이게 기쁨이야, 그 자체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뭐 저것도 안 하고 그게 기쁨이 되겠냐. 그러면 교수님 맨날 찾아온다고 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용.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야.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잘해주고 해도 본질적으로 어머니 앞에서 나는 참 내가 태어났다. 그 태어난 것으로 감사한다. 그런 자기만 딱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행위적인 게 와도
그 사람 자신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야. 자식의 기쁨이 되잖아, 그지? 근데 내가 만약에 아들을 볼 때도 아들로서 안 보고 행위로 반다. 아, 저놈아가 내 기준에 이 정도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아들도 그걸 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 부모는 뭐 이 정도 해야 나도 부모한테 이렇게 해.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일단 제물을 가져가야 돼. 제물도 있잖아. 아무나 안 돼. 이게 저기 뭐 제사를 지낼 때도 맞잖아요. 깨끗한 거. 예를 들어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가야 되걸라. 그 흠이 없는 제물을 어디서 구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심사를 했어.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사해 먹는 거야. 저 성전 안에서 넌 여기서라야 산 거가 흠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니까 그래 그 흠 없는 제물을 또 사가 그다음에 거기 뭐 갈 때 뭐 이런 단계를 막 거치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갈 때도 이 단계가 많으면 안 돼. 그 단계가 많다는 거는 전부 이게 소유에 속한 거고 행위에 속한 거걸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한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실제로 예배한다. 그 다음에는 참 아버지한테선 참 아들이 예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지. 참 아들의 자리가 뭐냐. 참 위치 이게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위치 관계걸랑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궁극적인 거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고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참 중요한 거야. 위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도 그래.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자리를 딱 알면 그 기초지. 인생의 기초를 확실히 알면 우리 자신이 참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야. 제사라는 게 기쁘게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예배고 찬양이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뭘 가지고 기쁘게 해서 내 자신이 기쁨이 돼야 되지. 내 자신이 실제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자신이 바뀌는 게 이 사람은 있잖아.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능을 원하잖아. 회사에서 뭘 원해? 우리 어떤 기능을 원하는 거야. 우리의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부모만 이 생명의 관계는 우리의 존재를 원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 존재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고 존재 자체가 참 실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오늘 참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도 말고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뭘 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일하는 건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 방법이 이제 좋은 알고리즘이야. 근데 참 기쁨, 참 인격,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 그 속성, 내용이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뭔가. 참 사람. 참 사람이 돼야 그게 표현되는 거야. 뭐 표현은 사실은 내용이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표현되는 거지. 우리가 뭘 표현하면서 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뭔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나도 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지 안 몰라. 잘 몰라. 그렇지만 누가 나를 지었으면 그 지으신 자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표현될 때 가장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깊이 알면 세상이 이러나 저러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참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할 때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곳이 있느냐, 강의실이냐, 집이냐, 도서관이냐, 다 이거는 다 공부하는 장소인데 내가 사람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곳은 화요일 요 시간밖에 없잖아. 아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캐시 메모리가 한정적이잖아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잠시 이렇게 딱 올려놓고 워킹 메모리니까. 그러면 화요일 날 잠시 내가 요 말씀 듣는 순간이 참 예배의 시간이야. 아, 내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구나 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아들이 되는 순간이지. 근데 그 정확한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 그러니까 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학생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 말이야. 내가 만약에 저 학생의 자리에서 위치 이탈하는 순간 난 고졸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싫다고 해서 아버지 싫어요, 난 당신 아들 안 할래요, 이건 뭐 호적에서 한다 해본 줄 안 되잖아요. 그런 순간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요? 난 머리 좋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근데 제 위치에 있다면 아버지 뭐 제가 뭐 이 공부는 좀 못하지만 당신의 아들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계대 보내주셔가지고 원룸 얻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 방에 가야 되는데 1분 만에 가고 싶은데 10분 걸려요. 왜 저를 이렇게 우사인 볼트처럼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이 다리와 이 한계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걸어서 올 수 있는 육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네. 우리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아니, 어머님은 벌써 다 다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어요. 야, 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늘 안타까워하신 게 이거였지. 야, 내가 좀 이렇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니한테 좀 유산이라도 얼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뼈 빠지게 일어나서 대한석탄공사 다니시면서 막장에서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중대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밝은 데서 일하셔가지고 그 석탄공사 다니는 자녀들은 또 이렇게 장학금 그 탄차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하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되니까 그래도 대학까지 나오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 저로서는 진짜. 그럼.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낳아주신 것만이 감사하지 뭐 진짜. 그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또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던데 나는 어머님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한 돌아가시기 한 1년쯤부터 약간 치매기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3개월,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때 3개월 전이셨거든요. 2월 달에 들어가서 5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말씀드릴 때마다 나는 엄마의 아들인 것만 해도 감사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도 못 하잖아요. 이런 내 원래의 위치. 아, 사람은 못 박아 놓으면 꼼짝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원위치를 말하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딱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원위치로 온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우리의 참 예배의 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있는, 그죠? 그 원위치로 항상 우리를 가져다 주는 이 모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무슨 행위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 복지 시간에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시험 과제를 물어보면 사람의 뭔가 심리를 저희가 많이 배우거든요. 약간 심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경민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몇 번 하니까 지금도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애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겪어봤으니까 자기가 아까 들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아직 어려서 약간 그런 게 아직 20살이고 이제 초중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모르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부모 아까가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부모님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아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해야 되는 애가 당연히 그렇게 마인드가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너무 이제 형도 많이 힘들었고 되게 아까 뭐 감사한 저도 우리 집에 너무 형편을 아니까 뭔가 학교 다니기도 좀 밥 먹고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광이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광이도 자퇴를 한 거고 뭔가 교수들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도 물어봤어요. 진광이 때문에 걱정이 돼서 뭐 온라인이랑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코로나 때문에 해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2주차 뭐 1주차 뭐 이것까지는 뭐 온라인으로 저희도 뭐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침이 교육부인가 뭐 거기서 다 오는 것 같던데 나라 정부에서 그게 다 코로나 기간이 아니니까 이제 온라인 안 되지. 네. 그래서 몇 번 물어보러 찾아가고 그 진광이도 얘기하고 저희 잘 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사회복지 심리 쪽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뭐라 저도 약간 심리 자격증인가 승희 언니도 약간 그리고 전에 여친구도 약간 심리 쪽으로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인식이 이게 뭐를 고쳐야 되는데 저도 약간 불안하고 뭐 심리적으로 약간 여자들도 그렇고 보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사람이 약간 이렇게 해야지만 빨리 행위를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냐 하니까 아 그럴 수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져니까 부모가 아 이렇게 따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국민당 뭐 어쩌고 저쩌고
함 더불어민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저도 그렇고 대구 경북이 이게 보니까 저희 아빠도 국민의힘당 쪽이나 뭐 이렇게 세훈 삼촌 이렇게 많이 애가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거를 배우거든요. 저희 이 과목 중에서. 그래 사람의 머릿속에 인식과 세뇌가 저도 이렇게 불안하다 하니까 약간 학교 올 때도 저도 약간 불안하고 뭔가 약간 늦는 것도 약간 불안하고 뭐 사람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이해를 못 할 수 있구나. 상담을 해도 이해를 못 할 수 있다. 그럼 포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행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해가 가고 막 요즘에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공책을 봤을 때 저도 보니까 이게 교수들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책을 이걸 쓰는데 실제 그게 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 실제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파는 거 같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뭐 실제 논문 쓰는 걸 나중에 보여주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논문을 쓴 거를. 이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논문을 이렇게 써놓고 자기들이 이거는 그냥 파는 책이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책. 이거를 백날 천날 받아서 그냥 수업 시간 때만 쓰는 거고 현실적으로 저 논문 이게 4년제 자기들은 이렇게 전문 학사가 거기도 있고 3년 4년 이렇게 다니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꼭 개명대를 안 와도 뭐 거기는 4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승혜 누나가 약간 심리 그쪽에도 옛날에 좀 많이 했었는데 물어봤었는데 뭔가 이해를 하고 그 누나는 약간 서울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쪽에 나중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노인들이 많아져서 약간 이게 돈이 많이 된대요. 앞으로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저도 약간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4년제 나와봤자 4년제 나와도 약간 그 2급 주는데 1년 일하고 이렇게 하면 1급 준대요. 그래서 옛날에 들어본 게 무슨 사회복지나 뭐 기술이나 무슨 요양 이런 데 많아지니까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차리면 이제 돈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집에 돈이 있으면 그런 사업도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또 그런 얘기를 앞으로는 노인들이 많아질 거다. 이제 사회복지라는 회사도 그렇네.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이제 요구하는 게 많아질 거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기술이나 저도 아빠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술이나 AI가 발달이 많이 되면 앞으로는 이제는 사회복지나 그런 쪽이나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네.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요즘에 물가도 많이 비싸고 뉴스 계속 보면 일자리가 점점 줄고 보니까 뉴스 계속 보고 있는 대학생들보다 요즘에는 고졸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옛날에는 대학생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엔 대학교 나와봤자 막 학비도 비싸고 막 다들 힘드니까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저희 삼촌 또 몸도 안 좋으시고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삼촌 또 원래 기초 수급자 하려고 하다가 무슨 증권 무슨 친구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비성장 주식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소득하고 뭐 재산, 자동차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자동차 봤는데 지금도 자동차가 어느 정도는 보는데 몇 cc까지는 정해져 있던데 그 이하면 괜찮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예 자동차도 있으면 안 됐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복지 같은 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 많이 누려야 되는데 약간 너무 그렇게 법제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소득이 너무 없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몰아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 네. 미국도 약간 중산층이 어렵고 네. 완전 저소득층 대부분 뭐 다 혜택 받고 그러잖아.
여기까지. 어. 네. 한마디씩 해. 저는 뭐 못 들어봤는데 딱히 뭐 할 말이 잘 없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제 생각은 깨달은 지 별로 안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감사하다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의를 뭔지 잘 내리지 못하겠지만 이거는 알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불행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면서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뭔가 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평소에 뭔가 타인으로부터 뭔가를 얻거나 그런 거를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은 그게 일단은 뭔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좀 반론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식은 왠지 모르게 재산 같아요. 왠지 모르게 지식이라는 게 돈과 같은 것 같아요. 재산이야, 재산. 왠지 모르게 일단 지식을 알면은 그 지식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지식 뭔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식은 일단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걸 뭔가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뭔가 지식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맞다. 어떤 느낌이냐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왠지 모르게 좋지만 좋긴 하지만 뭔가 사람이 자만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식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항상 지식을 받아들일 때는 이런 자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 내가 이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지식이 맞는지 아닌지 난 아직 모르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우물안 게 개구리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뭔가 자만만 하게 되는, 더욱더 뭔가 내가 더 알게 되었다, 내가 이걸 알므로써 뭔가 더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자세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또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왠지 모르게 그런 걸 인식 못하면은 약간 자기가 아는 게 단 거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세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다다, 내가 아는 걸로 세상이 굴러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못 봤던 세상을 보면은 적응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가짐이 약간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항상 뭔가 의심하면서 어린이 같아야 돼요. 왠지 모르게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사람이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사고가 정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제가 그래서 생각해봤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게 뭔가, 책을 읽는다는 게 인간에게 좋은 점이 뭐고 안 좋은 점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좋은 점은 일단 그만큼 창의력도 높아져요. 동시에 그런 창의력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근본적인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거를 밀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말할 때 뭔가
이게 세상을 굴린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뭔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그 지금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그 소셜 미디어에는 뭔가 좋긴 한데 가끔씩 게시물 같은데 이런 사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 유형은 이렇다. 이 유형은 이럴 수 있으니까 피해가라 이런 게 가끔씩 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할 줄도 알고 새롭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를 거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나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안 좋은 부분만 볼 수도 있겠다. 항상 좋은 부분도 찾으려도 하고 안 좋은 부분도 볼 줄 알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을 다 뭔가 안 좋은 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소셜 미디어가 더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한테 위험한 것 같아요. 딱 보고 이건 이런 같다 하고 질문을 안 던지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걸 좀 더 빠르게 말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물론 진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부터 어떤 현상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소가 된다면 그 특정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만 바라보게 된다면 다툼이 뭔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빠지잖아. 마무리. 이거 이게인데 그 소유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게 돼. 근데 사람이 있잖아. 네. 사람은 뭐가 있냐면 있잖아. 욕심이란 게 있어 이게. 그래서 저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돈이 많으면 꼭 그 집안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지식도 있잖아. 그게 많으면 우리가 내가 가치 중립적으로 해서 그것도 지식도 좋은 데 쓰면 이게 좋잖아. 네. 그런데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꼭 갈라져 이게. 그러니까 덜 갈라지는 것보다 갈라질 확률이 더 많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없는 게 더 나은 거야. 왜냐면 가족도 봐라. 이게 그 집안이 화목했는데 돈이 어서 1,000억이 생겼어. 그럼 꼭 갈라지더라고 이게 재산 문제 때문에. 저는 희한하게 어. 느낀 게 돈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가치 중립적인 거에 대해서 진짜 그 좋게 쓰면 좋은데 안 그럴 확률도 많다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최대한의 가치로 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걸 쓰는 사람은. 지식도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데 쓰는 거고 돈도 그 올바로 쓰는 한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정의치에 있어야 돼. 그러면 다 만물이 정의치에 있어.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뭐지? 우리 인생이 정의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모든 딸린 환경들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다 거기에 이끌려가. 노예가 돼, 노예. 노예가 되니까 싸우지. 그거보다 인격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지. 저는 왠지 모르게 저는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약화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약간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최근 느끼는 건데 뭔가 옛날부터 쭉 제 행동들이나 그런 막 코딩하는 걸 보면은 항상
뭔가 나는 남들보다 우월해야 돼 이런 게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그 네가 그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뭔가를 이렇게 들어서 너한테 그게 생겨난 거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 뭔가 우월해야지 뭔가 존중받는 느낌 들고 그래가지고 음. 그런 게 생긴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그건 기능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좀 실력이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우월해지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우월의 끝이 없다니까 그 우월이라는 거는. 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리고 또 그거는 우월감하고 열등감하고 똑같은 거야. 그만큼 또 내가 열등하다는 거야, 그게. 저도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심한 것 같은데 심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딱 해서 네가 온전하게 딱 하면 우월감도 없어지고 열등감도 없어지고 나는 내 일을 그냥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보는 게 다른 그러면 이제 다 교통되고 소통되고 하나 되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열등감으로 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없애기 이렇게 힘들지 않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제하고 말하고 있잖아. 얘기하다 보면 네가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옛날에 그런 걸 먹은 거야. 우월감, 열등감을 먹기 때문에 네가 된 거야. 근데 우월감, 열등감이 아닌 세계를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아닌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 뭐. 먹는데 장사 없다 그러잖아. 먹는데 살찌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바꾸면 돼. 우리가 열등감 양식을. 덩어리예요 지금. 진짜로 막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면 좀 일단은 열등감도 많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코딩을 이렇게 막 그렇게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동시에 있으면서 잘하려고 하는 건 좋지. 그런 그런데 것도 그게 이제 있으면서 우월감, 열등감이 아니라 내 이제 존재 자체로 내가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동시에 또 뭔가 제 꿈과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 꿈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들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 조금 이제 낫지 우리가 않나 그런 생각. 새로운 거를 이제 또 개척을 해 나가잖아. 그런 대로 해가면 되지 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이러면 되니까 그것이 내가 뭐 월등해야 되고 남들한테 뛰어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좀 그런 게 좀 덜 피곤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과제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오라.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저한테 슈팅 게임 만들어 오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되돌아보면은 그런 과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1등하는 사람들을 쫓는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 게 우리 보면 그 내가 이제 같이 친구가 있어 공부하잖아. 내가 쟤보다 좀 잘하고 싶잖아. 지문 적어두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큰 그릇으로 봐야 돼. 딱 보면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부 경쟁을 하면 절대 안 돼. 친구가 나보다 잘하면 좋아. 도와줘. 그럼 같이 커. 그럼 걔가 이제 다른 직장 갔잖아. 걔가 실력이 크게 걔가 나를 끌어줘.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얕은 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자기 반에서 잘하려고 그건 절대 청인데 걔가 더 잘하도록 밀어주고 걔는 또 날 잘하도록 밀어주고 내부 경쟁하면 절대 안 돼. 약간 외부 경쟁을 해야 돼. 외부 경쟁. 큰 그릇에서 봐야 되지. 크게 보면은 친구로 많은 게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자기 열려 있게 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맞죠? 그럼. 근데 좀 그래서 그게 근데 금방 안 되지.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좀 폐쇄적으로 살아왔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문화가 좀.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래야 되는 생각이에요. 좀 그래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바꾸는 거야. 외부적인 형태는 이제 오픈. 이거 지금 웹 2.0이 완전 오픈이잖아. 오픈 지금 오픈 공유 이런 원칙에 의해서 발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런 기술적인 거 따라고. 그리고 내 인격 자체가 오픈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 자신이 또 공유하고 이래야지 참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러려면 뭐냐? 자기가 딱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니까. 그래갖고 다음 이번 주에는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해. 이 시험 기간에는 한 시험. 4-5시간 자기 자면 안 돼. 딱 집중. 그 일주일이 진짜 중요해.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거야. 그것도 능력이 돼 자기 나중에.
그리고 또 놀 때 실컷 놀고. 그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선택과 집중. 그렇지. 서로 집중을 해야 아 돼요. 그거 어떤 책에서 나온 아니 그 사람들이 있잖아. 머리로는 다 알아. 좋은 거 다 알잖아. 근데 그걸 자기가 그대로 못 하잖아. 그게 문제지. 머리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딱 공부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뭔가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인데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가끔씩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건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깨닫고 보면 제가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막 뭐 그런 어떤 공식을 이해해요. 그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뭐 그거 만든 건 제가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공식을 썼다는 것 자체도 제가 만들었다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면 정말 그게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만든 척하노 이렇게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부터는 뭔가 허영감 그런 거를 안 느끼려고 하면은 일단 인정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썼다. 일단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내가 활용했다는 점에 일단은 만족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만든 건 아니지만 활용했다는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만족감을 느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라 하면은 일단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봤을 때 이게 세상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굴러갈 겁니다. 그 뭐지? 1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인류는 언제든지 방법을 찾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제 생각인데 왠지 만약에 지금 그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개발한 어떤 그런 시대가 있다면은 그 시대에서 그 미래 있잖아요. 그 미래 시대가 막 엄청나게 막 소유만 바라보는 그런 시대라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이 일로 뭔가를 하나님이란 나를 만들어서 보내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네. 완전 백투더 퓨처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시대에서 왔잖아 지금. 그게 좀 그래서 좀 그 미래 시대가 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발전이 없다. 우리 좀 과거에 우리의 씨앗들에게 뭔가 좀 조미료 같은 걸 뿌려놓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얘들아 이렇게 하면 좀 늦춰졌네 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죽어가지고 아직은 저희가 죽었을 때 어떤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는 인식을 못하지만 그 인식 못하는 선에서 왠지 그런 걸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경험하지 못한 일주일 중에 화요일만큼은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서 왔다니까. 네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누리고 있잖아. 그걸 가져다 준 것이니까. 아무튼 네 한번 생각해봐. 일주일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일주일 속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나? 다 현재만 얘기하지. 소유, 아까 전에 돈, 명예 그런 것만 나눴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이 존재를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게 맞지. 그리고 좀 뭔가 근데 네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생각이라는 건 호기심이라는 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음으로 보죠. 호기심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참석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걸 계속 발견하고 발전되니까 그래 하고 오늘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lek처를 아